총선 현장을 가다 오늘은 호남 유일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하헌식 광주 서극합 당협위원장 총선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사무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예, 자원봉사로 와 있습니다. 예. 먼저 조남 한번. 한영호입니다. 그럼 여기 자원봉사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자유한국당 일제에서 일하기 굉장히 힘든데 우리 후보님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하은식 후보요? 예. 제가 하은식 후보를 언젠가 여름 장마철인가 엄청 저럴 때 저렇게 혼자 입당원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 상무지구 좀 데서.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치지 저기를 안 해요. 뭐 하는 거에서 가봤더니 입당원서를 받아요. 그러면서 입당원서를 벌써 받아가지고 비에 젖은 입당원서 들고 바람도 들고 해도 또 관심들을 안 가져요. 우리 정치가 보니까 한국당이라 해서 이쪽이 너무 이쪽이 한국당에 대한 호남 정치가 너무 진영 논리에서 저런 젊은 사람들이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첫째는 고다요 사람이 곧고 시종일관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호남에서 나와서 정치를 좀 하면서 좀 다른 시각에서도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호남 유일의 총선 예비 후보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호남 유일의 후보라고 하니까 제가 참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호남에는 광주, 전남, 전북 28개 선거구가 있고 2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 28명이 아니라 50명, 100명이 나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사실 그렇죠.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예비 후보가 광주, 전남, 전북에 저 한 사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호남의 광주, 전남, 전북 시도민들의 어떤 편협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특정 정당만이 오로지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픈 현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최고 핫 이슈가 소위 비례대표형 창당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정치 앞으로 향후 총선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향방을 어떤 이 자주지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요 뒤에 보니까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촉구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건 지금 이제 뭐 어떤 이 강력한 본인의 요구 사항인 것입니까? 가칭 미래한국당으로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비례한국당은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물론 또 법률적으로도 저희 중앙당에서는 조치는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선거는 다가오니까 그걸 대비해서 일단은 미래한국당으로 가칭해놓고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혁통이라든가 세보수당과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지금 뭐 통합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새로운 당명도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도안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명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칭 미래한국당도 당명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가칭 비례한국당, 비례대표형 창당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어떤 성격이라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과 정의당, 기타 뭐 여러 정당들이 네. 미래당이든 정당에 대해서 이게 뭐 잘못된 꼼수다라고 하고 지금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집권 여당과 소사당, 소삼당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투표를 하게 되면 지역구에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정당을 투표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병립별 소선거구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역구의 후보를 선택하고 나서 또 정당 투표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투표율대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이 집권 여당과 소3당은 여기에 연동형제라는 것을 틀을 바꿔서 지금의 연동형제가 준연동형제로 연동형제를 바꿔서 또 이것을 그들만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 유리한 형식으로 지금 그 선거법을 제단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비례대표용 창당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꼼수에는 묘수로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소사당에 주장하는 그런 꼼수의 준연동형제는 묘수로 맞서서 이거를 타파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연동형 비례제가 자유한국당에는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단법인 지역경제활성화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계셔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의 어떤 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 이쪽 광주를 포함한 호남은 의석 구조가 굉장히 아예 그냥 편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8세 지역구 중에서 아쉽게도 저희 자유한국당 이 대한민국 국회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북에는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예산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국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 친척되는 것도 없고 예산도 불균형이고 잘못된 것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잘못하는 것도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어떤 기능 자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권 초기에서부터서 광주형 일자리 해가지고 지금 광주시장이 맡고 이용섭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나 호남민들이 느꼈던 거는 굉장히 광주형 일자리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너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호응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3년이 지나면서 거의 이제 끝나갈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작년에 겨우 첫 삽드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광주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군공항 이전 문제. 이것은 김대중 정부 5년, 그리고 노무현 정부 5년, 지금 또 문재인 정부 5년이 다 지나가도록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는데 선거 때만 되면 군공항 이전한다 해가지고 이 지역민들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갖은 사탕 발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후보지에서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현안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있죠. 광주형 일자리에서부터서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 이런 거는 군공항 이전 문제도 지역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전에 갈 그 지역에서 단체장과 지역민들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기피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군공항 이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의료용 폐기물 아니면은 어디 나름대로 공동 어떤 묘지를 한다든가 어떤 혐오 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어떤 그런 시설은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지자체나 시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든 그것을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그것을 예. 예. 뭐 공약을 내세웠던 아니면 어떤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든 타협을 했든 간에 근데 광주에 있고 전남에 있는 이런 것은 군광 이전 문제 그거보다 오히려 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사탕발림으로 이전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정부 여당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지자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 일단 독재다 보니까 여기에 편입돼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질 못한 이런 방법들 때문에 진척이 되지를 못하고 계속 시도민들한테 이렇게 오능하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그냥 선거 때 정치적 수사 레토릭 정도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정책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여쭤보셨으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강주행 일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17년 만에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첫삽을 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을 지나는 어떤 그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과 아우성입니다. 17년 만에 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나 그리고 교통난 이거 대비책도 하나도 없이 구구식으로 이거 시작을 해놓으니까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은 원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앞으로도 몇 년간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저로서는 가슴이 답답하고요. 또 이거 보십시오. 그 한정공대 저도 한정공대 같은 경우도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일부는 혹자들은 뭐 한국당에서 반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한국당에서 당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호남의 위원장으로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지금 작년에 한전 문제 한전 법인 설립 신고를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다 심의가 12월 달에 했고 여기서 부결이 됐고 1월 달에 금년 며칠 전에 1월 달에 또 그 법인 심의를 했는데 또 부결이 됐고 2월 달에 다시 한답니다. 이거는 저희 한국당에서 부결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교육부 산하 심의위원들이 부결을 시키는 건데 그만큼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서류가 미비되어 있고 뭔가 아쉬운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부결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이제 2월 달에 또 2월 말에 가서 또 심의를 한다는데 시간이 없다 보고 또 한정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는데 너무 졸속 행정 추진을 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가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참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2020년 7월 하반기가 되면 이제 그 사유지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게 이제 풀려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민간공원. 그렇죠. 그래서 이 민간 공원 개발에 대해서도 이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검찰 어떤 압수수색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바꿨다 새로 이쪽으로 바꿨다 좌로 바꿨다 우로 바꿨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광주시장의 친인척이 여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광주 시민들이나 우리 호남민들의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특정 정당 집권당이 됐든 거기에 소산이 됐든 누구 의원 하나 이 시에서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성명서를 낭독해봤습니까? 시정해달라고 감사청구를 해봤습니까? 초록은 동생에도 같은 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어도 그런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어도 누가 하나 지적사항을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광주, 전남, 이 호남이 일당 독재 피해당이다 보니까 저희 한국당, 제1야당의 한국당이 한 명만 있어도 이런 것은 지적하고 시정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바꿔나갔을 것인데 아쉬운 면이 굉장히 큽니다. 견제할 만한 그런 세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산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좀 미비한 것 같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현 집권 여당이 있을 때 이쪽 지역에 좀 더 예산이 좀 더 그래도 편성이 되고 또 집중화되고 또 이제 그런 그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의 지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 그러나 이제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후보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일면 또 어떤 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이제 일정이 있고 향후 이제 정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예측이나 또는 미래 이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번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한번 하시죠. 저는 이쪽 호남에서 태어나서 호남에서 자라서 대학원까지 이쪽에서 줄곧 생활을 해왔고 군대 3년 강원도에서 보낸 3년 빼고는 호남을 떠나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호남 토박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왜 당신은 보수 활동을 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쭤봅니다. 그런 열정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정말 이런 이 당이 아니라면 정말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인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보수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단대 학생회장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PED, NL 계열의 운동권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입니다. 386 세대니까. 몇 학번이신가요? 원래는 85학번인가 86학번인데 지금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그리고 이 지역의 현역이었던 송갑석 의원하고도 같은 나이고 같은 같은 학번이시네요. 그때 학번은 좀 다르죠. 근데 똑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PED, NL 운동권이 성행하던 시절에 저는 비운동권 후보로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단대 학생회장이지만 운동을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섯 교수님들과 학생들한테서 상당히 그래도 호응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비운동권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낙선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전부터서도 저는 DNA가 그만큼 보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보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이곳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 520만의 시도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호남에서 보수 활동을 함으로써 반드시 등원을 해서 정말 호남에서도 보수 활동을 하면은 뭔가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지고 뭔가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번 4월 15일 날 국회의원 21대 선거에서는 반드시 등원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정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를 제가 증명할 수 있고 을이 용이 되는 시대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 내지는 비례정당이든 아무튼 의원 등원을 하게 되면은 이쪽 광주 발전과 더불어서 호남 발전, 더욱이 저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호남 유일의 자유한국당 하헌식 후보님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꼭 어떤 이 본인의 정치 역정에 지금 이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작동해서 원하시는 결과 만들어내시길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